이번 회계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거의 한 달간 335회 정례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회계에서는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그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감귤이란 단어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최근 잦은 비날씨로 인해서 비상품 감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의회 안팎에서는 감귤 전문가로 불립니다.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 감귤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위성곤 위원님을 모시고 감귤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완, 개선해야 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바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삼선 의원. 이번 회기 어떻게 남다른 각오로 임하셨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뭐 특별하게 이제 남다른 각오는 없고요. 기존에 꾸준히 해왔듯이 이제 정례에 임했습니다. 도정 질문도 하고 예산 심의도 했는데 도정 질문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도민의 삶과 도민의 생활에 정말로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감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크게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산 심사나 이제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정 질문 전에 이제 뭐 자유도시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만나봤고 또 감귤 농가도 방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사도 했고 도정 질문에 임했습니다. 감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 도정 질문 때 원지사하고 감귤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 겸 설전을 좀 벌였단 말이죠. 지금 제주도의 감귤 정책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의 부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 그리고 유통자의 역할, 그리고 이걸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실제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 고품질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품질은 생산의 영역이다. 생산자의 영역인 거고, 그러면 유통과 정책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어느 만큼 돼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감귤 산업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목표가 명확히 만들어지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최근에 그 가락동 공판시장에서 이렇게 경락가를 보면 10kg 한 상자에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농민들은 좀 울상인데요. 이렇게 감귤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락하는 이유는 뭐 이제 당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비가 축소되어진 측면이 있고 이제 그 소비가 축소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축소되어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소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쓰고 있는 이제 홍보비, 뭐 도정 질문에서 지사께 얘기를 했지만 일반 기업 상품인 경우는 최소 마케팅 비용을 2%에서 3% 쓰는데 조수익 9천억을 만들어내는 감귤에 쓰는 홍보비는 고작 1,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감귤을 아무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실제 지금 밀감을 따기도 어렵고 또 따도 실제 이제 농협을 통해서 공판장에 올려서 경매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출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게끔 일부 비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일부까지
시장 격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 질문 때 저도 좀 열심히 보긴 했는데 그 지사께 뭐 질문하면서 주되게 했었던 게 왜 도정에서는 고품질 정책에 좀 치우치고 있느냐 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기에 그런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던 건지. 고품질 정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고품질 정책은 결국은 장기적인 과제인 거죠. 단기 올해 1년, 2년 안에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고품질 전략은 5년, 10년, 20년 단위로 길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제주 감귤이 위기에 내에 있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들에 또 있거든요. 그럼 단기적 과제 해결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얘기했던 것 중은 이제 출하량 조절에 있어서 비상품 감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문제였는데 원래도 여전히 이제 농가들에 대해서는 수매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8만 톤으로 정해놓고 안 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단기적으로 감귤 농가들이 감귤을 생산하고 나면 생산량이 결정되어지면 시장에 어느 만큼 출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됩니다. 시장 상에 따라서. 그 시장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실제 지금은 비상품 감귤의 가공용 감귤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정책은 여전히 전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정책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가져가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하면 그 대체되어진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의원님께서는 그 감귤 최저가격 보장제를 예. 좀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예. 뭐 원지사께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좀 마음이 예. 되셨고요. 그렇다면 이 최저가격 보장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길래 좀 이런 것들 제안하게 됐는지. 이게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기반이 돼야 안정적인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면 실제 지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최저가격 보장제라는 것들이 뭐 시장에서 많은 비용을 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생산 원가 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게 품질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다 보장해 줘야 되느냐 예. 뭐 이런 지적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실제로 뭐 한 예. 뭐 9브릭스 이하 예. 이게 뭐 저품질의 이렇게 감귤에서도 당장 뭐 최저가격 보장해야 되는가 이렇게 반론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세팅을 하기 나름인데 이제 당도나 산도나 아니면 상품의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품이 되어진다고 해서 경매 시장에 올리는데 경락가가 지금 10kg에 4,500원, 5,500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로당 450원, 350원 경비 빼면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들은 시장에서 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그 기준을 설정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받아야 된다. 저는 전부 받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최근 뭐 네. 비날씨 때문에 상당히 뭐 현장에서 좀 아우성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피가라든지 부패가들 많이 발생을 해서 뭐 비상품 감귤 처리에도 좀 많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요. 의원님께서는 모정 활동 틈틈이 현장도 좀 많이 다니는 걸 좀 알고 있는데 현장을 둘러봤을 경우에 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는 매우 사실 경향돼 있고 걱정의 한숨소리가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세네 농가를 방문하고 또 유통업체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실제 감귤 따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리고 감귤을 따내서 저장할 수 지금 이제 귤에 수분이 많아서 귤 수분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부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율이 높아지니까 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기 저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상품이 우리가 얘기하는 크기 기준으로 보면 다 상품인데, 예, 상품이고
당도 기준으로 봐도 사실상 상품들인데 이게 이제 나가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 그런 것도 가공용으로 좀 받아서라도 좀 정리를 해달라. 현재 지금 가면 이렇게 집화장 가서 보면 뭐 이제 차량이 엄청 대기돼 있죠. 예.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고 지금 이제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감귤 복합 가공 공자만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일회나 롯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소한 저는 지금 그 가공 시설의 가공 공장들의 운영 시간을 확대를 통해서 지금 당장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량 누계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한 7% 정도가 출하가 덜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제 대기 물량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계속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당국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꾸 이제 어떤 식이냐면 어떤 농협인 경우는 20kg짜리 컨테이너 100개를 3일 동안 받아주고 일주일 동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 100kg짜리 이게 20kg짜리 100컨테이너 하니까 300컨테이너만 받고 안 받는 거죠. 나머지 물량들이 이제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간 받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히 부피가들은 썩어 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걸 받아서 시장에 올리면 이게 결국 경매 시장 안에서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도 경매사들도 사실은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농가들도 잘 준비해서 올렸는데 부피가 발생되어 높아지니 떨어지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신뢰가 깨지는 이런 관계가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히 저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게끔 홍보를 확대하자.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삼시세끼 아시죠? 예. 무한도전 유재석 할 수. 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감귤이 나와서 먹는 거라든가 이렇게 도와주면 보게 되어지면 소비자는 살 게 아니냐. 저는 뭐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소비 확대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분들이 만나면. 어쨌든 도정 질문뿐만 아니라 예산 네. 심사 과정에서 네.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네. 감귤 그죠. 이게 가공용 수면 가격 보장 네. 요 정책. 이게 제주도가 감귤혁신 5개년 계획 발표할 때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워낙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어쨌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는 조금은 전략을 좀 수정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좀 많이 제기됐거든요. 의원님 생각? 저는 뭐 이렇게 매년 10원씩 줄이는 전략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돈을 가지고 개통출하 비용으로 쓰겠다라는데 개통출하라는 것이 결국은 농협을 통해서 경매시장에 올리는 비용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개통출하 정책은 개통출하 정책이고 비상품 감귤, 가공용 감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수량을 출하되어진 수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많이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줄이는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 수량 조절 정책을 출하량 조절 정책을 당국은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농가들에게 이걸 이렇게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출하연합회가 우리 도에 있는 출하조절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제가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통명령제가 지금 품질 기준으로만 돼 있는데 수량 조절도 사실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량 조절할 수 있는 정책 단위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근데 수량 조절 정책을 포기하면 감귤에 대한 전체 조수익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겨울철인데도 예.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과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경쟁 과일이 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감귤 소비량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이 많은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가격도 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뭐 우리 정책통이라고 소문 났잖아요. 아이디어 이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계속 말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이제 홍보 예산을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홍보 예산을 늘리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감귤을 사람들이 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시기는. 왜냐하면 경쟁 과일이 많잖아요. 배도 선전하고 사과도 선전합니다. 예, 다른 단감도 선전하고. 근데 유독 감귤만 선전 안 해요. 과일 시장에서 왜 지금까지는 선전 안 해도 됐냐면 겨울철에 우리 감귤이 거의 지배적인 감귤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여지가 발생하면 우리께 좋다고 뽐내야 되는데 뽐내는지를 안 하는 거예요. 겨우 기사 나오는 게 우리 감귤 비상품 단속하는 거나 나오고 누가 그러면 감귤에 손을 대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하는 거다. 중앙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이 감귤 먹는 것들을 넣고 또 필요하다면 뭐 생로병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해야 된다. 기능성 좀 알려. 예. 2007년에 우리가 감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을 때 선택했던 전략이 생로병사를 요청해서 해서 소비 확대 시킨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험도. 왜 그 전략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품질만 좋으면 먹는다고 했는데 감귤을 원래 다 품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똥배짱 부렸어 사실은. 농협조합장들도 그렇고 상인들 다 농가들도 포장거래도 안 하고 야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늘이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야 얘네들 너무 하는 것 같다. 마음을 바꿔서 비를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있다가 다시 을이 됐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럼 결국은 그걸 뚫는 방법은 감귤을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감귤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뭐 감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지금 그래 왔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희룡 도정이 좀 바랄 얘기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감귤 정책과 관련되어서 감귤 정책 연구가 사실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보면 96년 자료가 최근의 자료이고요. 감귤의 품질을 만드는 감귤 뭐 이런 것들은 좀 연구가 되어 있는데 감귤을 유통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저는 연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정책 연구를 시급히 좀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장기적인 감귤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에 있어서 품질이라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FTA 자금을 통해서 해왔지만 단 0.1브릭스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은 거기에 별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고품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동안 해나가서 50년 후에도 유지되는 산업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감귤이 생산되어진 이후에 출하되어지고 출하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전 깊어져야 됩니다. 홍보라는 게 결국 마케팅 비용인데 연중 마케팅 체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한라봉이 나올 시기는 한라봉을 선전하는 광고를 해주고 황금향이 나올 시기는 황금향을 해주고 비가림 하우스가 나올 때는 비가림 하우스 광고를 해줘야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걸 찾게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수량 조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들에게 의식을 개선할 것, 개혁해야 된다 이럴 게 아니라 농가들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농가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귤 분야에 이제 많은 농업 당국자들이 가는데 좀 더 감귤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행정직의 이제 직군에 있어서 농업직 내에서도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감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우리는 비날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당장의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됩니다.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감귤 조수익 원래 6천억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6천억을 넘어서야 되는데 작년 6,700억이었는데 사실은 9천억 정도의 조수익 정도 됐으면 했는데 그거는 뭐 엉강생심이고 지난해 정도의 감귤 조수익이라도 만들어내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귤 정책에 대해서 유성곤 의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는 오는 2019년까지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감귤 산업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보장받다는 것인데요.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비상품 수매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비상품 감귤이 속출하고 그에 따라서 경락가가 하락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 원대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의 감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타들어가는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